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면 작년부터 나오던 좀 경제 시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세금이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금은 늘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세금이 뭐 항상 부족하지 않은데 작년부터 역대급으로 세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허. 실제로 23년도에 세수가 좀 부족했고. 궁금한 게 네. 그냥 궁금한 거예요. 우리 셋이 살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뭐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겠죠? 그런 걸 많이 내나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 평소엔 잘 안 내지. 한 번에 많이 내는 거는 보통 그런 걸 거고 가장 많이 내는 건 근로소득세겠죠? 직장인이면. 종합소득세 내실 거고 아마 안 내면. 궁금하네요. 부가세도 많이 내죠. 우리가 거래를 할 때마다 부가세를 그치. 내니까. 결제할 때. 그렇죠. 부가세 10%씩. 적혀 있잖아. 그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그것도 커요. 그것도 전체 세금의 22% 정도 하거든요. 엄청 크네. 네, 어쨌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작년에 세금이 많이 부족했다 어쩌다 얘기 나오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세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가장 단순하게는 왜 부족하냐면 쓰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거에 비해서 걷어들이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걷어들이는 돈 중에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 법인들이 이제 내는 세금이죠. 문제를 내볼게요.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 되면 23년도 이렇게 쫙 이렇게 영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법인세 얼마 정도 낼까요? 근데 뭔가 금액 자체보다는 뭔가 예를 들면 매출액의 몇 %일까요? 뭐 영업이익의 한 몇 %를 내는 걸까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아니, 그냥 액수를 그냥 던져봐요. 뭐 액수?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대충 던져봐요. 1,000억. 매출이 얼마예요, 걔네가? 우선 근데 아, 이거 1년에? 너무 힌트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대충 던져봐. 1,000억.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 두 개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포함해서 더 많지만 어쨌든 거기가 23년도 1년 영업해서 얼마 안 냈을 24년도에 것 같아. 얼마 낼까? 얼마 안 냈을 1,000억이라 하셨어요? 네. 연사님? 그럼 한 500억. 정답은 뭐 이제 듣는 분들도 생각했겠죠. 조 단위로 부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답은 빵원입니다. 안 냅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갑자기 단전에서 막 뭐가 끌어오르면서 이 대기업 새끼들 갑자기 나 지금 혁명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타트업 운영하시고 지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뒷목 잡고 잡죠? 쓰러지는. 네, 갑자기 기요틴 가져와요. 바로 혁명할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법인세라는 거는 법인이 돈을 벌면 그 금액의 일정 세율을 먹여서 돈을 걷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에 돈을 못 벌었죠. 마이너스였군요. 적자입니다. 아하. 매출이 적자였어요? 매출은 적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영업이익을 비용을 다 따져보니, 빼면 그쵸, 순이익이 적자였던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인세도 0원이 되는 거구나. 매출로 매기는 게 아니라. 아니죠. 우리가 연말정산 같은 거 하죠, 개인들. 네. 내가 낸 세금이 내 소득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 환급받죠. 그래서 뭐 13월에 월급이라는 등 얘기하잖아요. 법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번 돈이 없는데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게 있으면 다시 받아갑니다. 환급을 받는군요. 환급을 받아요. 어허.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올해에 법인세를 받아갑니다. 얼마 받아가요? 얼마 받아가는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대략. 대략 보면 몇 천억씩 받아가요. 근데 이분들 이 두 회사가 작년에 얼마나 적자였냐면 삼성전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1조 원. 와우. 조원? 마이너스 11조 5,300억 적자예요. 어허. 거기 1억만 떼줬으면 좋겠다. 이미 적자니까. 이미 적자니까 조 단위로 적자인데 1억 가지고는 뭐 티도 안 나지 않을까?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마이너스 4조 6,700억 원 적자예요. 이거는 대기업 새끼들 이거 어떻게 편법으로 법인세 안 내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이 새끼들 살아있는 게 용한데 괜찮은 거 맞아? 숨 쉬고 있지? 월급은 나왔나? 실제로 삼성전자 DS 부문이라고 하죠. 반도체 부분 작년에 전 직원 성과급 없었죠. 아하. 그래서 동탄 수원 주변에 자영업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하. 어쨌든 유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작년 23년 말고 22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25조 원이었어요. 그럼 이거 차이를 보면 마이너스 36조가 내려가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2년도에 7조 정도 벌었어요.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1년 만에 아예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두 회사의 실적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0원 납부한 해
삼성전자가 대기업이라는 팻말을 단 이래 5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떡하냐? 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부각이 많이 안 됐네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지만 굉장히 뭐 나라 망하고 있는 수준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 어쩌고 해서 뭐 회복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은 했고 회복은 하고 있지만 와 저는 마이너스 11조 원 보고 성과급이 안 나올 만하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종 바이어인 대기업이 저 정도의 적자를 냈다는 의미는 그곳에 납품하는 수많은 벤더사들, 특히 뭐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거기 실적 좋았겠습니까? 절대 좋을 수 없죠. 그쵸. 그럼 그분들이 내는 법인세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법인세가 전체 국세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 정부의 예상치는 물론이고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전부 다 밑돌 것으로 24년도에 예측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국세예요. 국세. 근데 사실 국세뿐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세도 문제입니다. 이게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국세도 내지만 지방세를 따로 내죠. 지방세는 지금 반도체 특별시라고 좀 이렇게 별명 지어서 부르는 화성, 평택, 용인, 수원 지금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기사에서 올스톱 행정 중에 약간 세금으로 약간 보전하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올스톱. 거기는 삼성전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원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원은 삼성특별시라고 부르기도 그쵸, 하죠. 그쵸. 그 광교나 동탄 아니면 수원 주변 거기에 삼성전자가 워낙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과다하다라는 지적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뭐 지적이 있다고 변하는 건 없. 뭐 할 수 있는 게 지적이 있나?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삼성전자만큼 큰 회사를 뭐 또 유치해? 그것도 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지방세 감소가 굉장히 치명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경제를 아는 분들은 그래 반도체 좀 못 나가는 거 알겠는데 자동차 잘 나간다던데 요즘 대한민국 자동차 미쳤다던데 거기서 세금 좀 많이 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같은 제조업이지만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회사는 회사 따라 다르겠지만 영업이익률이 10%를 못 넘는 게 거의 전통적인 거예요. 한 7%, 6%? 맞아, 15%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거라 했어. 맞아요. 특히 자동차는 제조하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6, 7, 8%? 그러니까 뭐 엄청 잘 나간다라고 하는 도요탄이 다 갖다 놔도 7%대인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보통 삼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모두 합쳐서 작년 열심히 장사해서 9조 원 정도 법인세를 낸다고 합니다. 많이 내는 거긴 하죠. 법인세가 9조 단위라고? 네. 그리고 큰 폭으로 성장한 거기도 합니다. 2배 정도 증가한 거긴 한데 2021년으로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 혼자서 납부한 법인세가 13조. 와우.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둘이 합쳐서 17조. 그러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잘 나갈 때요? 그때, 그러니까 13조 냈을 때. 그때 막 50몇 조 벌지 않았나요? 네. 그 정도 해야 그 정도 냈겠죠. 70몇 조였나? 엄청 많이 내는 거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21년도 반도체 잘 나갈 때는 반도체 회사 2개만 꼽아도 17조를 받았어요. 우리 좀 안 내면 안 돼, 세금? 중요한 건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다잖아. 사람이 쓰니까 이제 괜찮지 않아요? 그래 어쨌든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이 매우 힘든 한 해였다라는 얘기였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세금이 부족한 건데 그럼 나가는 걸 좀 볼게요. 안느님 요즘 운전 좀 하십니까? 네, 많이 했었어요. 기름값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별 생각 없었어요. 역시 돈이 많아. 안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얼마인지도 모를 것 같아, 기름. 뭐래, 저도 가끔 느껴요. 뭐가 왜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느낍니다. 진짜 미쳤죠, 요즘. 기름값이 미쳤습니다. 기름이 뭐 가솔린 기준으로 지금 뭐 녹음일 기준으로 1,700원 훌쩍 넘는 주유소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게 이미 유류세를 대폭 인하한 상태라는 거예요. 유류세를 좀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유류세를 받고 싶은 만큼 받아버리면 경제에 너무 치명적이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기름이 너무 비싸서요. 이 유류세 인하 조치라는 건 원래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23년도 1년 내내 했고요. 지금까지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 중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러면 세금이 안 거쳐요. 사실 그쵸? 유류세로 걷는 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기름의 원가를 아시면 정말 열받는 분들 많겠지만
거의 또 다른 담배와 같은 친구예요. 담배가 세금이 엄청 많잖아요. 비슷하거든요. 기름도 세금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 올해의 세금 계획을 세울 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상반기쯤에 끝날 걸로 예측을 하고 여러 계획을 짜놨는데 이란이 뭐 하고 뭐 이스라엘 뭐 하시고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천정부지죠. 난리 났죠. 지금 미국에서도 기름값 너무 올라서 모든 석유기업 기름 다 뽑아라. 풀로 돌려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뽑아야 미국의 이 물가 수요를 잡을 수 있다. 아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래서 끝날 것이냐?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뭐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래다가 세금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 그 아이가 세금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 지금이라도 낳아야 이제 몇 년 뒤에 세금이 걷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도 날릴 거고요. 인하 조치를 계속해도 날립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부가세. 아침이래. 아까 얘기했던 부가세 잠깐 얘기해 보면 국세의 주요 수입이에요. 아까 20몇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가세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거래가 발생해야 나는 거예요. 그쵸. 내가 김밥 한 줄이라도 사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야 부가세라는 게 생기는 건데 네.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직원들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월급은 그러니까 성과급이 떨어질지언정 월급은 막 뭐 절반 반토막 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면 소비를 줄이죠. 이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연봉이 동결되고 인센이 안 들어온다고 쳐요. 근데 물가가 오르잖아. 그러면은 그냥 연봉이 깎인 기분이 들어. 그쵸. 그치, 그치, 그래서 그치. 여기서부터 진짜 안 되겠다. 허리띠 졸라 매야겠다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지금 소비지수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자도 올라가고. 그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수 시장 작년에 정말 박살났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물가가 폭등했죠. 이게 물가가 안 오르는데 기업들이 좀 잘 안 돼서 월급이 뭐 보너스가 없어도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앤서님 말처럼 야 이건 못 먹겠다.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야 이건 진짜 못 먹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옷 못 사겠다 이제. 자라 그쵸. 너무 비싸다. 자라 진짜 비싸졌어. 아무튼.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냅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거래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죽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분들은 거래가 생겨야 돈을 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같은 것도 좀 올려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늘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네 장사가 안 돼? 어떻게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안 돼요? 혜택을 주는데 어허. 혜택이 뭐예요? 돈 덜 내기. 세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친다고 세금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어떡하냐? 그나마 내수 진작이 안 돼도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팔아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이러니까 K-팝이 진짜 먹여 살리나 우리 이제? 근데 사실 K-팝 문화가 무형의 자산도 많이 있지만 돈만 보면 사실 산업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쵸. 블랙핑크가 복제돼서 한 200그룹으로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아니면 희소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세 관점에서 이제 국세청의 관점에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뭐 정부도 이제 자유롭지 못할 거고 국회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그 와중에 최근에 선거를 했습니다. 자, 선거를 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써요. 근데 엄청나게 쓰는데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쓰이는 그런 세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보수, 진보, 뭐 자유주의, 개입주의 전부 대통합돼서 사회간접자본 공약을 쏟아내죠. 뭐 드리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뭐 건설해드리겠습니다. 막 쏟아내죠. 그럼 그거 뒤에서 열심히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그치. 공약을 이행하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 최소 278조 원이 필요해요. 1년에? 와우. 아니, 그 공약을 그거 전부 기간 동안? 이행하려면. 오케이.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근데 이게 돈이 278조 원이 아까 삼성전자 제일 잘 나갈 때 17조 냈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공약을 이행을 못하면 그건 그거대로 정치인에게 타격이죠. 어떻게든 근데 밀어붙여야 되고. 공약 이행을 100% 다 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지. 그러니까 그걸 다 할 거라고 안 보는 게 타당하잖아. 안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응. 사실 뭐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해서든 뭐 비슷한 결의 정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고. 절반이라도 하면 다행 아니에요?
그쵸, 뭐 그렇긴 하죠. 절반 네. 하기도 어렵다는 거잖아, 근데 내 지금은. 말은 그러니까 이거야. 13조를 낸 거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삼성전자 제일 잘 나갈 때 그 정도 냈다. 17조. 어. 근데 이미 쌓인 세금이 있을 거 아니야. 17조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1년을. 이 세금이라는 거를 남겨놓은 게 있지 않겠냐? 우리 지금 회비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나라가 마음을 먹으면 세금을 어디서 더 뽑아올 수도 있어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불리기도 하잖아요. 세금을 불리기도 한다고? 투자도 하지 않아요? 그건 연금. 연금류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안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곳간이 비었느냐? 아니죠. 어딘가엔 돈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 작년 세수빵꾸가 마이너스 53조 원이거든요. 와우. 근데 이 세수빵꾸라는 게 그럼 53조를 곳간에서 빼왔다는 거. 맞아요. 어디선가 빼온 거예요. 국채를 발행을 하든 어딘가에서 가져오든 긴급 이행을 하든 어딘가 빼온 거죠. 그러니까 다 빚이에요. 결국엔. 국채라는 것도 다 빚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채니까. 그러네. 국채가 빚이니까. 그래서 사는 게 팍팍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기업도 잘 못 나가고요. 뭐 자영업이나 이렇게 내수시장이라고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 모두가 힘들지만 약간 정치인들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럴 땐가 싶은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고 세수 측면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좀 국가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